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입니다. 오늘은 제32회 허영강의 디지털 칼럼 제6부 디지털 사고의 과학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문명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과학 중 정신기어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도 디지털화되어 단방향 시대에서 양방향 시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과학에서 형이하학적 과학에서 형이상학적 과학으로 전환되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신기어 자전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자전거 페달을 앞으로 돌리던 뒤로 돌리던 까딱까딱 하던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연세 세브란스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실험해 본 결과 사람의 다리에는 6개의 근육이 있는데 페달을 앞으로 돌릴 때는 2개의 근육이 운동을 하는데 뒤로 돌릴 때에는 6개의 근육이 모두 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를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필자는 세계 인류 모두가 자전거 입고로 자전거 페달은 앞으로 돌려야 전진한다는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즉 자전거는 앞으로 돌려야만 전진한다는 세계 인류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신, 즉 자전거는 디지털적 사고로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양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그 정신기어 자전거인데요. 정신기어는 바로 요 뒷기어, 후리필이라고 하는 뒷기어 부분만 이렇게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자전거의 그 부품은 그대로 놔두고 요 뒷기어만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뒷기어로 인해서 페달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자전거가 앞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각개의 요 기어의 부품을 이렇게 분해해 놓은 것입니다. 요것이 조립되면 요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의 명칭을 스피리추얼 기어 바이시클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정신기어 자전거. 정신기어 자전거의 특징은 기존의 자전거는 인력으로서 앞으로 돌려야만 전진을 하였으나 이 정신기어 자전거는 페달을 앞으로 돌려도 전진하고 뒤로 돌려도 전진하며 까딱까딱 해도 전진하므로 인력과 추력을 겸비한 자전거입니다. 3. 이러한 인력과 추력을 이용한 이유는 단순히 기계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 역시 기존의 가치와 같이 앞으로 돌려야만 갈 수 있다는 관념을 깨고 앞으로 돌려도 가고 뒤로 돌려도 가며 까딱까딱 하여도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디지털 문명 사회를 맞이하여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기어 자전거는 고갯길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크랑크를 앞으로 돌리던 고개를 오를 때에는 크랑크와 지면의 각도가 더욱 작아지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갯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고갯길이
커질수록 페달에 밟는 각도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리기가 힘이 든데 거꾸로 뒤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뒤로 고개가 커질수록 밟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뒤로 돌리면 고갯길을 올라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것이 이 정신기어 자전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신기어 자전거는 고갯길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 크랑크를 앞으로 돌리며 고갯길을 오를 때는 크랑크의 지면의 각도가 더욱 작아져서 힘든 반면, 뒤로 돌리면 각도가 더욱 커져서 힘이 좋아 고갯길을 오르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또한 고갯길을 오르다가 서게 되면 자전거가 뒤로 밀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옛날같이 자전거에 짐을 싣고 다닐 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신기어 자전거는 그 고갯길에서 서도 뒤로 밀려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고 싶으면 크러치를 잡으면 언제든지 자전거는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전거는 앞으로만 돌림으로 사람이 쉽게 지치고 한쪽의 근육만이 편협하게 운동하고 있으나, 본 자전거는 정역구동은 물론 힘들면 회전을 하지 않고 까딱까딱만 하여도 가니 근육의 무리를 줄이면서도 몸 전체의 운동을 고루 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바로 이 자전거를 지금 이건 3단 놨을 때의 이 자전거 뒷기어의 형태입니다. 이거 1단을 놓게 되면 이것이 각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1단을 놓으면 이렇게 이게 좁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자전거의 종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회 역회전 풍력 발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호 역회전 풍력 발전기, 카운터 로테이팅 듀얼 로터 윈드 터빈.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이 서로 날개가 이렇게 지금 풍력 발전기 날개가 앞에 3개가 있고 뒤에 3개가 있죠. 이 앞날개는 우회전을 하고 뒷날개는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날개는 속에 로터를 돌려주고 뒷날개는 그 겉에 있는 스테이터를 반대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발전량이 높아지고, 특히 이 풍력 발전기의 장점은 소음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전거 이 풍력 발전기는 직진성, 이 바람이 날개에서 소음이 나는 것은 회전을 하면서 그 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와류 때문에 그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 이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풍력 발전기는 와류가 발생하지 않고 바람이 직진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소음이 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설명드리면, 양방향으로 회전하며 발전하는 풍력 발전기 역시 단방향으로 회전하는 풍력 발전기에 비해 1. 발전량은 170%가 증대합니다. 70%가 더 나오죠. 2. 소음이 없습니다. 셋째, 편심이 없습니다. 양방향으로 돌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힘이 없고 양쪽으로 균형되게 힘이 분산이 됩니다. 네 번째는 떨림이 없습니다. 터부런스가 없고, 다섯 번째, 기계의 수명이 2배 이상 증가됩니다. 이와 같은 기계를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견제가 심하고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정신기어 자전거와 상하역회전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기 전에 나의 기계 설명을 들어본 모든 사람들이 그게 될 법한 소리냐 하며 개발에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눈으로서 현실적으로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과학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 문명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풍력 발전기를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2kW 풍력 발전기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미국 모 회사의 풍력 발전기를 세계 최고 품질의 풍력 발전기를 수입해서 우리 양방향 회전 풍력 발전기하고 이 기존의 풍력 발전기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람 풍속입니다. 풍속 6m/s, 8m/s, 10m/s. 이럴 때에 풍속 5m까지는 이거는 돌아가질 않습니다. 단방향 풍력 발전기 돌아가지가 않는데 양방향은 3m에서부터 기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6m가 되면 여긴 350이 나오는데 여기 700이니까 거의 2배가 되죠. 그리고 여기 그 풍속 7m가 되면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풍속 12m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는 줄어듭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죠. 그러나 이때도 저 발전량이 훨씬 높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 풍력 발전기를 실험해 본 결과 풍력 그 데이터가 좋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자전거와 풍력 발전기의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산 신호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척 바닷가에 가면 육향정에 대한평수토참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척주 동해송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산 신호비란 무엇인가? 이것이 그 대한평수토참비인데 이 형산 신호비를 그 줄여서 이 48자를 그 미수공께서 쓰신 글인데요. 4400년 전 현 중국의 황하강에서 홍수로 인하여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우씨가 77자로 77자로 석각하여 이제 비석에다 이 글을 새긴 거죠. 황하강에 세움으로써 황하가 범람하는 것을 막아 백성들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막아주었던 신묘한 비문입니다. 형산 신우비는 원래 77자인데 삼척부산 미수 허목공께서 48자를 발췌하여 대한평수토참비라는 이름으로 현재 삼척시 육향산의 척주 동해성과 함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으로 인하여 황하 문명이 당시 황하강의 홍수에 휩쓸려 떠나가게 된 것을 막았기에 황하 문명이 존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치로서 자연재해를 극복한 형이상학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평수토참비에 대해서는 제2 허영강 TV 14회를 보시면 이것에 상세한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척주 동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형이상학적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조 현종 원년 서기 1660년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강원도 삼척부사로 부임한 남인의 영수 미수 허목공이 당시 동해의 격심한 해파와 조수로 말미암아 하구가 막히고 50천이 범람하여 동원 관하의 마당까지 물이 들어차자 주민들은 농사를 패농하고 백성들은 생활이 날로 궁핍하여지는 지경에 이르자 부사 허목은 전서체로 192자의 이러한 글씨를 써서 두 개를 석각하였는데 하나는 갈필, 이 갈필이라 그래서는 칡갈자를 써서 칡뿌리로 붓을 만든 걸 갈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수필, 이 돌, 그러니까 비석에다가 손가락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걸 수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수필을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록에 의하면 갈필로 썼다는 말도 있고 수필로 썼다는 말도 있고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하여 육향산에 세움으로써 삼척의 조수 피해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적 과학인 것입니다. 기계를 만들어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이치로서 바닷물을 물리친 세계 최초의 쾌거였던 것입니다. 이 척추동해비도 제가 16회 방송에서 상세하게 방송한 설명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과학은, 앞으로 우리 인류는 고도의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무궁무진한 과학 문명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디지털화된 오토메이션 또는 기타 기계의 스위치 접전기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오토메이션과 기타 기계도 만들 수 있는 절대 전지노동이 되므로 전지노동에 있어서 전능이 아니 될 일이 없다. 이제 앞으로 전능 경제로서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자전원과 유무기 합성의 조화가 이루어져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원자전원과 유무기 합성을 하는 대변환의 시대로 돌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융합돼서 더욱 발전된 디지털 문명 사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인의 사회가 된다는 것은 문일지십, 한 가지를 알면은 10가지를 알 수 있는 전지,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직, 소직적으로 사전 인지하는 실장 공부는 현장에서 직접 실기로서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장 공부에서 때는 순차 노동의 전지 노동, 즉 숭배가치 노동으로서 디지털 과학 문명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성하여 우리 인류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금은 지금 금광에서 금을 캐서 인간이 조련을 해서 금을 맹길죠. 그러나 앞으로는 금을 직접 안 캐도 됩니다. 금을 원자전원과 유무기 합성으로서 금을 직접 맹길어내므로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인류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가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식량도 만들고 모든 것이 과학적인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러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허영강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